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최근 도내 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다문화 가족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이주민과 외국인 또 해외 유학생들은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거나 장기자랑을 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날 축제 자리에는 이주민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선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문화와 전통 놀이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다문화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어지는 우리 친구 할까요 코너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베트남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은주 씨를 만나봅니다. 고향의 맛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한 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은주 씨가 그 주인공. 저에게 커피는 정보입니다. 맛있고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 즐거운 지내 수능이 있으니까. 커피숍을 운영하며 달콤 쌉싸름한 하루를 보내는 은주 씨를 만납니다. 아기자기 원룸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오늘의 주인공 은주 씨의 카페가 있습니다. 동네 카페를 인수해 운영한 지 한 달. 아직은 사장님 소리가 어색한 새내기 사장이죠.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베트남 정통 커피 내리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보 사장님 은주 씨, 가게 정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전통시장에 도착했네요. 네, 오늘 필요한 재료 사러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익숙한 듯 어느 식료품 가게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를 파는 아시아 마트인데요. 은주 씨가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빤미 소스 만들려고요. 토마토랑 고기 갈아 넣은 거랑 양파도 필요합니다. 이제 당근 주세요. 오이는 앞에 거 얼마예요? 다 2,000원이에요. 아, 네, 하나 주세요.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에 들어갈 다양한 재료를 구매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장을 봅니다. 장은 날마다 먹는 이유가 빤미 들어가는 그 떡빈이잖아요. 그 싱싱한 재료여야 맛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를 하는 주인공. 일단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재료를 손질부터 하고요. 반미에 들어갈 채소에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준 뒤 존재감을 뽐내는 고수까지 손질합니다. 고수 안 들어가면 맛은 없습니다. 베트남 맛은 안 납니다. 반미 준비를 끝냈다면 커피 맛을 좌우할 원두를 준비해야겠죠? 빛깔 고운 이 원두는 베트남에서 온 원두라네요.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가져왔어요. 베트남 커피가 유명하거든요. 베트남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데요. 원래 베트남 정통식이라 좀 버터랑 같이 볶은 겁니다. 원두랑 똑같은 거라도 기계가 온도랑 물 양이랑 달라면 맛이 또 달랍니다.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은주 씨. 보기만 해도 달콤한 연유 시럽을 가득 부은 뒤 도구 안에 원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이 방식으로 천천히 커피를 우려내면 연유 커피 완성. 커피는 원래 승말이잖아요. 근데 승말이 싫어하는 분들은 달달하는 맛이 좋았으니까 커피도 좋고 승말이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보다는 연유 커피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뭔가요? 네, 카페핀이라고 합니다. 그 정통식으로 그 핀이 내리는 거예요. 핀을 이용해 천천히 한 방울씩 커피를 우려내고 사정없이 얼음을 두들겨 잘게 조각을 냅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베트남 맛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얼음이 깨야 커피 맛이 그대로 베트남 커피 나온 겁니다. 얼음이 안 깨면 그런 맛은 아닙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갈 때는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서.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베트남에서 온 이분은 고향의 맛을 보러 일부러 친구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맛은 어떠세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먹어야 돼요. 제가 한국 와서도 적응 아직 안 돼요. 커피는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얼음도 깨져가지고 같이 먹는 것도 신기하고 이 빵이도 그 베트남 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맛이가 굉장히 새롭고 진짜 베트남 오는 것처럼 느꼈어요. 베트남에 여행에 가서 커피 드신 분들은 우리 가게에 와서 드시보고요. 커피는 똑같은 맛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보면 너무 좋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큼 주인장의 기분 좋은 순간이 또 있을까요? 잠시 집 앞 공원에 나온 은주 씨. 난 còn như vậy. 뭘 하나 했더니 영상 통화 중이었네요. 고향에 있는 엄마와의 영상 통화. 명절 추석은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혹시라도 은주 씨가 넘어지려 할 때 엄마는 언제나 은주 씨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Ba mẹ, cả ba cả mẹ nữa. 해보고 싶은 거는 한 번이라도 해봐라. 실패는 하면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뭐가 그렇게 많이 걱정해냐. 그래서 이제 그런 힘으로 제가 용감히 내서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이 작은 카페를 시작할 때도 엄마는 은주 씨가 용기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줬죠. 커피가 좋아했으니까 가게 하나 차려놓고 정통식으로 제대로 고향 맛 커피 먹 수는 있고요. 이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반미 맛있어요. 베트남 반미 먹어봤어요? 맛이 괜찮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은주 씨를 응원하러 달려온 지인. 그 마음을 아는 은주 씨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성을 들여 반미를 만듭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운 게 어떤 거요? 이거는 안 매운 거고요. 네. 매운 거? 네. 그동안 손님 많이 왔어? 네. 성형이 얼마 안 되지만 네, 오늘 손님만 있습니다. 지인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은주 씨. 원래 얼음이 같이 드셔야 맛있어요. 느낌은 안 해줘. 그렇지. 머리 아파 같이 먹으면 머리가 띵해. 지인들 덕분에 초보 사장의 긴장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17년 전에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 저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상태로 가장 힘든데 그때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도움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이후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 이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밝은 은주 씨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또 자립해서 열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고 밝은 모습이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한국 아메리카노요. 베트남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지인 찬스를 이용해 새로운 메뉴 시음을 부탁하는 은주 씨. 아메리카노이고요. 여기는 베트남 정통이라 완전히 다릅니다. 맛이 어떠세요? 설탕 넣네? 설탕은 네, 좀 들어가요 원래. 아 원래? 네, 아메리카노야 안 들어가는데요. 정통식이라 약간 들어가 있어요. 베트남 커피는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이거는 정통. 친구들 역시 은주 씨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달 차 초보 사장 은주 씨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 꿈은 우리 가게가 대박이 나게 돼서
점점 큰 가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커피 내리기. 첫 맛은 쓰지만 뒷맛은 구수하고 달콤한 베트남 커피처럼 은주 씨는 자신의 내일 역시 조금 더 달달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소개 네. 부탁드려요. 네, 저는 캄보디아에 온 지 12년 된 김민정입니다. 아, 11년 되셨어요. 네, 제가 캄보디아 이주 여성협회에서 거기서 대표 활동하고 또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캄보디아에 계신 정성훈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독립수 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14년 차 다문화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훈 씨도 그리고 민정 씨도 지금 초면이신 거잖아요. 비록 뭐 온라인상으로 네네.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네. 혹시 서로 처음 만날 때 하는 인사라던가 아니면 초면에 뭐 지키는 매너나 에티켓 이런 게 있다면 성훈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초면에 만난다고 해서 또 딱히 다른 인사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합장을 하고 중립수어를 하거나 속서바이테라고 해서 하와이유 잘 지냈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고,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저희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거나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 또는 스님을 뵈러 갈 때 네. 절을 3번 합니다. 그거를 저희처럼 뭐 큰 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합장해서 절을 3번을 하는데, 그 3번의 의미는 뿌리아꽃, 뿌리아토아, 뿌리아성이라고 그래서 뿌리아꽃은 불상, 그리고 뿌리아토아는 불교 교리나 영불, 기도문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뿌리아성은 그 불교에서 모든 걸 초탈한 불교 성의를 뜻합니다. 그 정도로 앞에 계신 부모님과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 또는 스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뜻으로 그런 조금 특이한 인사법이 있기는 해요. 네, 이거 모르면은 살짝 무례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앞서 민정 씨가 이제 농촌 마을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영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는 성훈 씨가 어떤 재미난 영상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은 오늘 시골 갑니다. 시골에 사돈끼리 미팅을 하러 갑니다. 사돈끼리 미팅. 1박 2일로 사돈끼리 미팅. 오래 운전해서 가시네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면서 끝까지 오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이고야. 부모님과 함께 이제 처갓집에 가신 거죠. 네. 정립수. 맞네. 꽈를 리게니까 타 소코피블로 그타 소코피블로. 성훈 씨가 통역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억군 감사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서먹. 말이 안 통해서. 사실 말이 통해도 서먹할 수밖에 없는 사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통역해라는 라면을끼리 왔습니다. 라면. 꼭 깨놓고 라면을끼리 왔네. 김치. 아이고야. 엄마 맛있는 한번 먹어서. 아이고. 맛이 있는가?
어색한 사동끼리의 라면 식사. 우리 다 들어왔어. 오 마이 갓. 아버지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아이고야. 어머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어머 홍수가 납니다. 우리 강가 그네 가봤다. 강가에 물이 엄청 많더라. 물이 많이 올라왔던가 봐. 근데 뭐 물이 이리 흘러내려가지고 이리 흘러내려가지. 그 군뱅이처럼 생겼어. 군뱅이. 뿌리가 군뱅이처럼 생긴 긴데 요거를 해가지고 저기 장모님이 이거를 재래식으로 전분을 만들어요. 말려가지고 이제 빼낸다. 네, 재래식으로 전분을 만들죠. 그리고 뭐 한국에도 이 저에서 그런 게 있거든. 그래. 이거 엄청 크네 이거는. 달팽이. 어이야. 요래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래. 맞네. 이 달팽이가 걸리갖고 이거 아버지 이거 빼줘야 되는데 아버지 좀 빼주시죠. 맞아. 아이고 이 이거 걸리갖고. 와 걸리냐? 아이고야 크다. 저 그냥 내 뒤에 있어. 이 식용 달팽인데. 예? 그냥 놔둬 있어 그냥. 여기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와, 파인애플하고 구아바하고. 예. 다양한 열대야 과일을 키우시네요. 네, 네. 하나씩 이렇게. 네. 거기 과를 이게 다된 쌌고 뭐 이렇게 양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래. 쏘고 피부로. 네, 이제 헤어짐을 앞두고 덕담도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네. 와, 저게 다 고무나무인 거예요? 예, 환경을 다 잘 볼 고무나무. 수가 없으니까. 예. 아이고, 이게 다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이고, 요래. 네, 성훈 씨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언제 봐도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훈 씨 부모님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실 때마다 이렇게 처갓집 그 부모님도 뵙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오신 거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6년 반 만에 오셨고, 네. 아버지는 2년 만에 오셨는데,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를 보러 오는 거고, 다음에 손주, 손녀 보러 오고, 며느리 보러 오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사돈을 만나 뵙기는 하죠. 한국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안에서 같이 사시면은 사실 잘 만나기 힘들지만 해외에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사돈끼리 성공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사돈 관계가 그렇게 쉬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네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4년 여기서 다문화 가족으로 살면서 보니까 저희 한국처럼 사돈지간 간에 조금 어렵게 조금 모시거나 지내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캄보디아의 행사 문화가 많은 것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경조사가 아니면 사돈지간끼리 만나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캄보디아는 사돈의 6촌에 8촌에 다 경조사를 다 챙겨요. 서로 집안끼리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끼리도. 그리고 또 번이라고 하는 좀 전통 의식 같은 게 있는데 집안의 행운, 건강, 안녕, 장수 이런 거를 기리는 그런 그 행사들이 1년에도 한 2-3번 정도 있고 다음에 뭐 불교 의식에 대한 행사 문화들도 집안에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돈 집안끼리 교류도 있고 왕래도 있고 서로 이쪽 집에서 하면 저쪽 집에 가기도 하고 이쪽 집에 하면 이쪽 집에 오기도 하고 해서 자주 얼굴을 뵙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손님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캄보디아 문화가 그런 행사 문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접할 수 있다라. 네.
민정 씨가 느끼기엔 어떠세요? 네,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캄보디아 문화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한국 사돈과 캄보디아 사돈이 이런 관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이 의사소통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 같이 상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두 분의 마음은 다 자녀를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부모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사실 그 영상에서 장인어른이 이제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격식 없는 모습도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의 문화는 그런 건 조금 신뢰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풍습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신랑이 캄보디아 갔을 때 아빠가 옷을 벗는 모습을 봐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집에 가도 다 똑같이 해요. 더우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 것을 시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네, 네. 그냥 일상생활 네. 속 모습이니까요. 예, 예. 네네. 아, 그리고 영상 보면서 민정 씨 같은 경우에 고향 생각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진짜 생각은 많이 났어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할머니 댁에 너무 많이 그립고 그리고 하도 못 간 지 좀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많이 그리웠어요. 네. 네,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민정 씨네 그 사돈끼리도 만난 적이 있나요? 네, 만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친정 엄마가 한국에 오셨다가 캄보디아 일이 많이 생겨서 다시 돌아갔어요. 아,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까 말하다시피 좀 서먹서먹한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또 엄마는 아이들이랑 손자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한마디 배워요. 그러면은 사돈 말하고 웃으면서 또 의사소통 안 되니까 뭐 손 작동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네. 네.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돈끼리의 만남이 6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꽃게라면을 드셨단 말이에요. 뭐 캄보디아에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라면을 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간단하게 먹는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캄보디아 음식을 잘 못 드세요. 특히나 저도 캄보디아 음식을 그렇게 즐겨서 먹는 편은 아닌데 이게 특유의 향과 냄새가 조금 진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위생적인 개념하고 캄보디아의 위생적인 개념은 또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사돈이 집에 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맞이하는 쪽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식재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프놈펜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도 있고 위생적인 뭐 시장들도 많이 있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래시장, 특히나 시골 같은 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냉장고를 놔놓고 이렇게 파는 재래시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다 밖에 널려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다 눈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왕래를 하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도착해서 그냥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먹고 저녁 시간은 프놈펜에서 저희들이 식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해산물도 구워 먹고 그렇게 같이 보내기도 했어요. 네네. 네. 근데 10여 년 사신 성훈 씨도 캄보디아 음식의 향이 익숙해지진 않는가 봅니다. 고수라고 그러죠. 향신료. 네, 향신료가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한국 음식,
식단으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네, 그러고 계시군요. 네,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봐도 그 장모님, 장인어른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더라고요. 뭐 분위기도 좋아 보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사위가 100년 손님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캄보디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장인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음식도 푸짐하게 하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며느리, 그러니까 저기 딸이 아기를 가지고 친정집을 가도 사실 그 음식을 막 많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예전에 캄보디아가 그 대릴 사위, 우리나라의 대릴 사위자하고 약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사위가 이게 장인 장모님 댁에서 좀 지내면서 농사일도 돕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식처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 아들, 내 자식 같은 개념. 그래서 때로는 너무 편하게 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는 사위를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친근한 자기 자식 같은 마음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성훈 씨 영상을 보면서 뭐 사람들끼리, 뭐 사돈끼리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사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앉아서 뭐 덕담이라도 한마디 나누려고 하고 또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네, 덕분에 시골의 뭐 풍경, 문화도 함께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정 씨도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 산촌 지역의 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이 영어 표현을 익히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서울과 대전 등 타지 출신. 전교생 19명 중 13명이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수년간 농촌 유학을 위해 전학을 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여기 농촌 유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못 하는데 여기서는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 날씨가 좋고 되게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골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에서와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된 학생들. 북적이지 않는 교실에서 몰입감 있게 강의를 듣는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인수학급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1:1 수업이 가능한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가 오는 10월부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1에서 5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완주와 진안, 임실, 순창 등 6개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아토피 치유, 태권도 교육 등 필요에 따라 학교를 고를 수 있고 농가나 유학센터 등 숙박 형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로 유학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제과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할 결혼 이주민을 모집합니다. 엄마의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쿠키와 빵을 만들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날짜는 오는 9월 27일이고요. 접수는 24일까지입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